우리가 회사에 가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건드리기 어려워서 범접하기 힘든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멘탈이 강하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하면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기존세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직장 내 기존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기존세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기가 센 사람을 기존세 하는데 먼저 기존세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기존세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뭔가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까다롭게 느껴질까요? 심플하게 본다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저 예민하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기존세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쉽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화를 내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겁을 먹고 불안해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한 사람들인 거죠. 동물의 왕국에서 탑티어 중 하나인 호랑이를 떠올려 볼까요? 호랑이는 평소에 쉽게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먹이를 사냥할 때는 은밀하게 다가가서 조용히 거리를 계산한 다음 한 번에 죽여버리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이 없어요. 자신이 애초에 강하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소리를 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자신과 같은 포식자를 만났을 때, 즉 필요할 때만 으르렁거리죠. 기존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다가도 필요할 때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기존세 되는 법 4가지. 앞서서 기존세란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남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단순히 자기 주장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업무 능력으로 체급 키우기. 직장에서 기존세가 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수 능력은 바로 업무 능력이에요.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도 체급이 좋잖아요. 아무리 많은 기술이 있어도 체급이 빈약하면 힘을 쓰기가 힘든데요. 회사에서 말하는 체급이란 업무 능력으로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세가 되고자 한다면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 먼저 업무 능력부터 갖춰서 체급부터 키워야 돼요. 만약 당신이 신규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버티기로 마음먹었다면 일이 힘들든 사람이 힘들든 일단 업무 능력부터 갖추는 게 첫 번째예요. 업무 능력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면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해도 체급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기존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려서 전투 능력 보존하기. 호랑이는 사냥을 하거나 전투를 할 때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공격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회사에서 강해지려면 평소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영화에서 전투 장면을 보면 어떤 인물이 이성적일 때는 잘 싸우다가도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패배하는 상황 많이 보셨죠? 감정에 휩싸여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약점을 파악한 뒤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싸움에서도 냉정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리는데요. 제가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멘붕이 오고 진짜 현실을 바라보기가 힘든데요. 혹시 인셉션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바꾸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디카프리오는 자신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까봐 토템이라는 회전구로 항상 테스트를 했었어요. 토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으면 꿈이고 멈추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우리도 정신줄을 잡고 있으려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과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고 현실에서 제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나 생각에 빠졌을 때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셉션의 토템처럼 내가 좋아하는 신체 감각 중
하나에 집중해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쳐요. 이때 감정과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지는데 생각과 감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코끝으로 숨쉬는 것에 집중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평소에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사고해서 전투력 높이기. 직장 내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나 인간관계, 정치 등 모든 상황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싸움을 할 때는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본질부터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라고 추천드려요. 관계에서의 본질이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방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것인데요.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지 계속 고민해 본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본질을 찾는 훈련을 계속 한다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명확해지고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데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리처드 파인만은 풀리지 않는 12가지 질문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고민하였는데 갑자기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여러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하니 꼭 평소에 나와 타인에 대해서 질문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 내 편 만들어서 유리한 상황 만들기. 회사에서 사실 내 편이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언급한 3가지 능력이 출중하다면 기존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아무리 기존세라고 하더라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고 불리한 전투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 중에서 내 편이 많을수록 좋으니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최소한 내 편 한두 명은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평소에 회사 동기나 선후배와 정기적으로 술자리 모임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기존세 되는 법 예시. 아리 사원, 내가 어제 하라고 한 거 끝냈어? 아, 죄송해요. 어제 부장님이 맡기신 업무 때문에 야근하느라. 야, 넌 부장님 말만 중요하고 내 말은 안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어. 앞으로 부장님한테 업무 배워라. 나는 너한테 별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자식이 미쳤나? 왜 또 트집이야, 짜증나게. 그래도 참자. 일단 내가 업무가 능숙해져야 기싸움 할 수 있는 체급도 생기는 거야. 업무 능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배우자. 에이, 왜 그러세요, 지적이 과장님. 오늘 제가 술 살 테니 노여움 푸셔요. 야, 뭘 또 술까지 사. 어쨌든 오늘까지는 꼭 끝내라.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적이 과장, 아까 제출했던 보고서 직접 다 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숫자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확인해서 올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아리 사원, 너 업무 이따위로 할 거야? 당장 다시 써서 나한테 검사 맡아.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자기도 확인해놓고 왜 나한테만 난리야. 휴, 진짜 깽판 치고 그만두고 싶네. 아리야, 진정하자. 너무 내 감정과 생각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내가 감정에 빠져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약점이 될 거야. 야, 아리 사원, 아직도 다 안 끝냈어? 빨리 차장님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방금 완료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휴, 너 진짜 손이 느리네. 이런 건 제깍 끝내야지. 뭐 하는 거야? 차장님한테 보고하고 올 거니까 다른 업무도 끝내놔. 휴, 과장이 나를 지적하니까 불안하네. 어떡하지? 잠깐, 여기서 본질을 체크해보자. 나는 지금 왜 불안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걸까? 그래, 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불이익 받을까봐 불안한 거야. 과장은 차장님한테 찍힐까봐 불안하니까 화를 내는 거고. 어차피 내가 백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해봤자 과장이 잘해주겠어? 괜히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과장이 차장을 겁내는 것을 기억해두자. 야, 아리 사원, 보통 신입 직원들은 다른 부서 회식에는 잘 안 오는데 적극적이네? 제가 아직 회사 선배님들 얼굴도 잘 모르고 한 식구인데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괜히 제가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리야, 잘 왔어. 아리 사원 사회생활 잘하네.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하게 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난 이렇게 적극적인 직원이 좋거든.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회사 생활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마블리의 생각.
저는 기존세 하면 군대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입대하기 전까지 저는 멘탈이 정말 약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불안해하는 유리 멘탈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입대를 하고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배치를 받은 뒤 악명이 높은 사이코 직속상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부대 내에서 모든 병사들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간부였는데 이등병 때부터 그런 간부와 일을 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유리 멘탈이었기 때문에 출근을 하자마자 욕설을 하고 트집을 잡는 그 간부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부대를 바꾸고 싶다고 말하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고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부대에 찾아와서 부대를 바꾸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절대로 부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울면서 떠나는 어머니를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적응해보자.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먹고 적응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코 같은 간부의 폭언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술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은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내가 어떻게든 적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견디다 보니 그 안에서 저만의 생존 전략이 생긴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어떻게든 이 회사를 버텨야 하는데 정신이 너무 고통스러운가요? 그러면 멘탈을 키워서 기존세가 되어보세요. 감정적으로 힘든 건 그저 흘려보내고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나를 위한 방향으로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기존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 멘탈 단련을 위한 무료 PDF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 멘탈을 다이아 멘탈로 만드는 마인드 블링이었습니다.